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어떤 건지 그 특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대로 글을 작성해 보니까요. 블로그 시작한 지 10일 만에 하루 700명씩이나 방문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3월 16일 블로그 시작해서 25일까지 700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블로그 막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하루 방문자 수가 700명이나 된다면 어떻게 글을 작성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글쓴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특징 7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블로그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0일이나 또 20일 이내에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네이버 블로그는 신뢰성이 있는 글이냐 이걸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경험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한 거냐 이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독자성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네 번째는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또 좋은 글로 인식을 하겠죠. 다섯 번째는요, 가독성이 괜찮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콘텐츠 공유와 확산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걸 또 보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요, 읽는 사람을 생각하는 문서인가 이걸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성과 직접 경험한 후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한 글인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글 작성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 없이 글이 작성이 된다면 신뢰성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자, 확인되지 않는 정보나 일방의 의견을 사실인 양 적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사실적인 바탕이나 또는 근거 있는 자료라는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한 후기인가 이걸 봅니다. 어떤 물건이나 장소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후 작성한 글인지를 먼저 파악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리뷰어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리뷰어 활동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 올리는 경우 많죠. 이렇게 작성한 글들은 상위 노출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블로그가 저품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해 원고만을 받아서 올리는 행위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독자성과 분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문서나 뉴스 또는 다른 블로그의 글을 짜집기해서 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매칭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글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글과 비교해서 매칭률을 확인하게 되는데, 매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독자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위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죠. 독자적인 정보, 즉 어떤 거냐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쓴다고 해도 독후감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 글을 작성하면 독자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한 주제에 대해 도움을 얻을 정도의 길이와 분석 내용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거나 길게 되면 검색자가 이탈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짧게 되면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금방 이탈하게 되고요. 또 너무 길면 읽다가 지쳐서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가 좋은데, 적당한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람들은 블로그에 들어와서 모바일로 대다수가 글을 읽는데 어느 정도 보는 분량이 좋은지는 본인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공유 및 확산, 그 다음에 가독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공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퍼다 날른다고 하죠. 공유가 많이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타 SNS로 퍼가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갈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은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은 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다수가 모바일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면은 왼쪽 정렬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끝으로 읽는 사람을 생각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상위 노출을 위한 글이 아닌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글을 작성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좋은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정으로 퍼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는 단순하게 상위 노출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정말 볼만한 글을 올리라는 것이 네이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글을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적은 글을 작성해도 상위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블로그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